안녕하세요, 스토리아트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문창과 면접 대비 팁 몇 가지를 알려드리고자 해요. 서울예대 문창과의 경우 2차 때 면접을 진행하고 있고 학종 및 특기자 전형을 선발하는 대학 중에서도 면접고사를 치르는 학교들이 있죠. 따라서 사전에 면접 준비를 미리 해두시면 굉장히 도움이 돼요. 또 1차 발표 후 2차 면접이 바로 치러지는 학교들이 있어요. 서울예대의 경우에도 1차 발표 후 3일에서 5일 이내에 면접을 시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고요. 학생분들께서 예상하시는 것보다 발표일과 면접 날짜가 짧기 때문에 면접을 미리 준비하지 않으시면 벼락치기를 하게 되는 불상사를 맞이할 수 있어요. 오늘 영상에서는 주기적으로 시간을 들이지 않고 면접을 준비할 수 있는 팁을 알려드릴 거고요. 또 면접 시 학생분들께서 자주 하시는 실수 사례 및 그에 대한 방안도 간단히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독서 주기적으로 하고 계신가요?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이라면 최소한 주에 한 권 이상은 독서를 하실 텐데요. 장르를 다양하게 읽는 것도 좋지만 가급적 문학 위주로 읽어주시는 게 중요해요. 이는 글을 잘 쓰기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면접을 잘 보기 위해서이기도 해요. 면접 때 단골로 나오는 질문 중 하나가 바로 좋아하는 작가에 대한 질문이에요. 어떤 작가를 좋아하는지, 어떤 작품을 좋아하는지, 그 작가를 왜 좋아하는지 등등 독서 관련 질문은 면접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이므로 평소 독서량을 많이 쌓아두지 않으면 좋은 답변을 하기가 어려우실 거예요. 한편 꾸준히 독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면접 준비에 난관을 겪는 학생분들이 계세요. 읽은 책의 내용을 기억하지 못하고 감상만을 어렴풋하게 가지고 계신 경우인데요. 입시 준비를 특히 오래 했을 경우 읽었던 책들의 내용을 다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1차 발표와 면접 일정이 가까울 때 이런 케이스가 굉장히 문제가 되곤 하는데요. 이때 미리 작성해둔 독후감 노트가 있으면 큰 도움이 되겠죠? 기억나지 않는 책들도 정리해둔 노트를 보면서 다시 한번 복기할 수 있을 거예요. 노트를 작성하실 때에는 소설에 대한 감성을 적는 것도 좋지만 정보 위주로 작성하시는 게 도움이 돼요. 위로가 되었다, 인물에게 이입이 잘 되었다, 문장이 좋았다 같은 감상도 틀린 것은 아니나 어떤 인물이 나왔는지, 어떤 장면이 배치되었는지, 플롯 구조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작성했을 때 내용을 복기하기가 쉽기 때문이에요. 내용을 기억하셔야 좀 더 심도 있는 답변을 하기가 용이하므로 소설을 간단하게 분석해본다는 느낌으로 정리해보시면 좋을 듯해요. 또 이와 같은 습관을 갖게 될 경우 소설을 분석하는 눈이 트이기도 해요. 구조가 어떻게 짜여 있는지, 디테일이 어떤 연결고리로 배치되어 있는지 적어두는 것은 독해 능력 향상에 무척 도움이 된답니다. 이러한 훈련을 여러 차례 반복하며 소설에 대한 눈이 트이게 됐을 때 자신의 소설을 읽어내는 눈 또한 확장될 수 있어요. 구성을 보는 실력이 생겼으니 시험장에서 조리 있게 서사를 구축하기가 쉬워지기도 하고요. 노트하실 때 분량은 길게 쓰지 않으셔도 돼요. 중요한 건 알아볼 수 있도록 그리고 훗날 복기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내용 위주로 작성하는 것입니다. 학생분들은 문학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면접에서 독서 관련된 질문 다음으로 많이 나오는 질문이 문학관에 대한 질문인데요. 학교에 들어와서 어떤 소설을 쓰고 싶은지, 좋은 소설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추후 학업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문학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무엇인지 등등 평소 문학에 대해 많이 생각해보지 않으면 답변하기 어려운 질문들이 단골 질문으로 자주 출제된답니다. 문학에 대한 태도나 생각을 하루아침에 만들긴 굉장히 어려워요. 면접장에서는 결코 가볍게 대답해선 안 되기 때문에 진중한 태도를 보일 수 있는 답변을 할 수 있어야 하고요. 좋아하는 작가들의 에세이를 많이 읽어보세요. 특히 쓰기와 관련된 에세이를 읽어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에세이나 산문집을 보면 작가들이 쓰는 작업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과 굉장히 닮은 부분이 많다는 것과 생각보다 더 쓰는 행위를 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고요. 산문집을 보면서 위로받는 학생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렇지만 학생분들이 얻어가셔야 하는 건 산문집에서 작가가 문학을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입니다. 문학을 자신이 생각하는 비유 이미지에 빗대어 표현하는 작가들도 있을 거고요. 에피소드를 풀어내며 말하는 작가들도 있을 거예요. 처음에는 가볍게 시작하듯 보여도 뒤로 갈수록 문학에 대한 진중한 태도를 내비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좋아하는 작가들이 문학을 어떻게 말하는지를 보셔야 학생분들도 자기만의 문학관을 형성할 수 있어요. 그 작가들의 사유를 그대로 가져다 쓰라는 게 아니에요. 만일 여러 편의 에세이 중 유달리 공감이 가고 매력적이라고 느껴지는 에세이가 있다면 스스로 고찰해보세요. 나는 왜 이 글이 와닿을까? 문학에 대한 많고 많은 태도들 중에 왜 이 작가의 말이 가장 인상 깊게 느껴질까?
이렇게 질문에 대한 답을 만들어 나가다 보면 왜 이 작가의 말이 가장 인상 깊게 느껴질까? 이렇게 질문에 대한 답을 만들어 나가다 보면 문학에 대한 태도가 자연스럽게 구축될 거예요. 또 확고하게 자기만의 문학관을 만들게 되었을 때 확신과 힘을 얻게 되므로 소설을 잘 쓸 수 있는 추진력이 되기도 한답니다. 반드시 정답을 내릴 필요는 없어요. 세상에는 다종다양한 작품들이 있고 잘 쓴 소설의 기준점은 없으므로 학생분이 생각하는 좋은 문학이 곧 자신의 문학관에 대한 정답이 될 거예요. 그렇지만 깊이 있는 태도를 가져가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많이 읽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 소설을 많이 읽으시되 좋은 작가들의 산문도 챙겨 읽는 걸 추천드려요. 여러 편을 읽어보고 두루뭉술하게나마 생각이 잡혔다면 문학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주제로 여러 차례 글을 작성해보세요. 머릿속으로 생각만 하면 추후 글로 서술하거나 문장으로 말하기 어려울 수가 있어요. 직접 말로써 표현해보셔야 가치관이 확고해질 수 있어요. 미처 몰랐던 인식이 발견될 수도 있을 거고요. 그렇게 여러 번 문학에 대한 생각을 말하다 보면 문학관이 점점 확고해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미리 만들어뒀을 때 면접에서 다른 학생들보다 깊이 있는 답변을 하실 수 있을 거고요. 면접 자리는 자신의 깊이를 드러내는 게 중요한 자리이기도 해요. 그런 자리에서 가벼워 보일 수 있을 법한 대답을 해서는 당연히 안 되겠죠. 이런 것들은 면접을 코앞에 두고 하루아침에 만들 수 있는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평소에 많이 준비해 두시는 게 필요하답니다. 지금까지 면접 대비를 위한 루틴을 간단히 소개해드렸는데요. 영상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을까요? 영상을 보신 학생분들께서 오늘부터 노트를 만들어서 문학에 대한 생각도 적어보고 독서 기록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스토리아트였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